강영현 유진투자증권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부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 예. 네. 좀 잠깐 쉬다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네. 요즘 질문도 많이 좀 받으실 것 같고. 네. 아, 근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사님하고는 좀 아시는 사이세요? 아, 저기 한 발 건너면 되게 친한 사람들을 이제 중간에다 놓고. 아, 그렇죠, 여기가. 그렇게 네, 하는데 네. 오늘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가깝게 계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오기 전에는 술 한잔 먹고 이제 부르는 아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훈훈하다. 네. 네. 벌써 이렇게 알겠습니다. 강 부장님, 네. 자,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무겁게 좀 들어가야 돼서 네. 시작은 좀 가볍게 해봤는데 예.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아니, 지난 수요일마다 제가 팔로우 더 머니통에서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있는데 수요일에 시장 잠깐 반등하고 오늘 수요일 또 됐잖아요. 일주일 네, 지났는데 일주일. 하루도 못 올랐어요. 계속 빠집니다. 계속 진짜. 빠지고. 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진짜? 그게 사실은 이제 조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회화 변수라든가 혹은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슬며시 이제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붙잡고 있을 때 이제 대형주가 붙잡고 있을 때는 괜찮다가 그게 살짝 흔들려 버리니까 충격이 팍 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작년 4분기부터 종목들 장세 되게 안 좋았어요. 실제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 주식 매매하다 보면 네. 야 이게 지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이게 뭐 종목을 매매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매수하고 20-30% 30-40% 올라가야 그래도 뭐 먹을 게 있거든요. 차 떼고 뽀 떼고 뭐 세금 떼고 뭐 남을 게 아유, 있는데 와닿습니다. 차 예, 태고 포 태고 뭐 예. 시간 대비 또 얼마나 그러니까. 신경 써요. 그러니까요.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개인들은 또 차트를 돌려 세우면 세거든요. 뭐 기관 투자가나 이런 분들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딱 한 다음에 야 이거 사니까 던지는 대로 내가 다 받아줄게. 뭐 네. 일단 실탄이 명록하니까 그냥 네. 어떤 시장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그 사람들이 사고 나면 거기에 빨간색으로 기관 매수 얼마, 외국인 매수 얼마 이게 딱 찍히면 안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렇죠. 사는데 그러면 이제 차트는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주로 하는데 이제 아마 개인 투자가들은 작년 9월, 10월부터 그 전략을 썼다면 거의 100% 다 물렸을 거예요. 물리고 손절을 치자니 지수가 내일은 반등할 것 같고 뭐 나쁜 악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오버나잇 하고 그러면 갭으로 빠지고 그러다 네. 물량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와서 좀 대체적으로 많이 물렸을 텐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고통의 기간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이 푹푹 빠지면 오히려 더 살 기회를 주는 거다. 오히려 예. 그런 관점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빠지는 걸 높은 고점에서 고민을 해야지. 왜 바닥에 와서 주식 다 빠졌는데 거기서 그 주식을 보면서 이거 더 빠질까요? 아니면 반등할까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위에서 다 팔아주고 줄일 거 줄이고 네. 인버스 쳐줄 건 쳐주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항상 어떤 뭐 책에서도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만 주식을 저도 대응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차트 무너지면 팔고 뭐 갖고 있다가 이렇게 헤드앤숄더 나오면 여기서 지지고 해봤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작년에 2020년에 돈을 풀어가지고 그 유동성 때문에 확 뜬 거 빼놓고는 박스 피었습니다. 월봉 차트를 갖다 놓으면 10년 동안 이게 거의 일직선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고점에 올라가면 15% 20% 올라가면 쳐주고 인버스 쳐주고 밑으로 빠질 때 기다리고 있다가 쭉 빠지면 다시 사주고. 근데 사실 유동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특성이 아니었죠.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과소비가 됐던 어떤 화폐에 대해서 너무 과소비가 됐던 장을 경험하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한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일단 지주사나 주주나 이런 것들 배당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세력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장 빠질 때 확 사놓고 나 이거 퇴직하면 이걸로 매월 200만 원씩 받을 거야. 이걸 주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될 만하면 찢어가지고 다른하고 신사업 해가지고 다시 키우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고 박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이잖아요. 전부 다. 3대 제조업 기지 아닙니까? 네. 중국, 독일, 한국 이건데 네. 그 제조업은 마진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스카이 마케팅에서 주가를 막 끌어올려갖고 네. 미국처럼 막 뚜껑 열고 가는 이런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왔을 때 너무 나이브하게 보지 말고 그거는 시장이 튀고 나서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진짜 네가 3,500선 이상에서 놓을 거야? 그럼 보고 있다가 3,500선에서 채널이 뭐 예를 들어서 2,000에서 2,400선, 600선 가다가 채널이 3,500 됐어. 그럼 3,500에서 4,000선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이 되면 그때 따라 붙어도 먹을 게 충분하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그렇죠. 예. 늦지 않다. 예. 근데 라는 말씀이세요. 예, 3,500선 뭐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카드를 안 내리고 더 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무모한 짓인 건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모한 짓인 건 맞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여기 PPT에서도 좀 잠깐 보시면 네, 자료 좀 보시면서 얘기해 볼까요? 내용들 요거 보시면 이거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거 제가 한 달 전부터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100조가 빠져나가는 건데 이거 청약해야 된다. 연기금 1조 2조를 팔 텐데 이거 청약하면 그냥 뭐 만약에 이거를 청약을 다 못 받으면 상한가 그냥 상한가로 막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따한다고 기관들이 벼르고 있는데 안 팔겠냐. 다른 주식을 다 팔아서 이거 청약하지. 그게 100조인데 그게 이제 청약을 하고 나면 다시 와서 주식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보고 있다가 어느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단기적으로 다시 슈팅이 딱 나올 때 수익이 날까를 고민하셔야 될 타이밍이지. 아 지금 네 말대로 네가 지난번부터 와서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라도 지지고 인버스 해야 되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할 건 미국이든 한국은 상관없고 미국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우리나라는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악재들 발생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해결이 돼야 조금 외국인들이 좀 뭐 매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깨림직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정권 교체기에 혹시 있기 때문에 네. 정권이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노이즈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큰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네.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부장님. 어떤 그 셀트리온, 카카오 전부 다요. 그 전부 자세하게. 자세하게.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자세하게 하면 셀트리온 주주한테 좀 혼나는 거고. 하여튼 카카오도 많이 빠졌잖아요. 헤지 펀드들이 와서 그렇죠. 거의 뭐 16만 원, 17만 원일 때 막 그 맘 네. 놓고 막 매일 공매도 쳤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똑똑한 애들이 왜 거기다 대고 카카오 좋은 거 모르려서 그러냐. 그런 거죠. 알맹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카카오, 뱅크 뭐부터 시작해갖고 페이 다 분할시켜버리고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거 주식 쥐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이거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매도 친 거고. 셀트리온도 뭐 어쨌든 저거는 셀트리온 자회사하고 합병을 쳐야 우려가 불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깔끔하게 합병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 깔끔하게 털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뭐 회계를 좀 하신 분이라든가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까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해외 시장 불안한데 이거는 뭐 러시아 뭐 이게 저 뭐 전쟁 뭐 할 수도 있다. 뭐 어디야 거기 뭐 조그만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그 나라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어디죠? 하는데 그가 무슨 리트비아인가 하여튼 그 네 글자인데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이게 단어가 잘 생각이 잘 생각이 안 나. 순간적으로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음. 시청자님들께서도 올려주실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더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채 수익률이 이제 지금 뭐 1.8%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벨라루스 맞아요? 네, 벨라루스 맞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역시. 짱이다, 짱이야. 최고세요. 네. 근데 이게 그 미국 시장이 국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프라이싱을 언제 할 거냐의 문제였던 거지. 이거를 뭐 결국에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로직이 제가 되게 불안했던 로직이 뭐냐면 성장주가 간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놔. 그리고 성장주가 가려면 저금리여야 돼. 그러니까 인플레도 안 와야 되고 국채 수익률도 안 와야 되고 왜 안 오르냐? K자형 성장이라 고임금 저임금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고용시장 안 좋고 소득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는 안 오르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안 오르고 저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유동성 뒷바람을 받으면서 비싸지만 비싼 주식으로 더 가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딱 걸렸다 꼼짝 말하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10년물 국채를 끌고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CPI가 막 튀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안 올라간다. 10년물이 안 튀고 단기 국채가 올라간다. 네. 그런 상황이 와버리게 되면 재앙이 발생하죠. 10년물 국채가 올라줘야 네.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크릿컬이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 혹시 뭐 시장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정리를 하자면 네네. 네. 국내 시장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12월부터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카카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국내의 어려운 국면은 지나가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9분 능선은 넘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7, 8부 등선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네. 국내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그렇게 될까요?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붙어 있잖아요. 걔들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 자금들이나 어떤 국내에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해소가 된 다음에 어디로 붙을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이 있어야지. 물린 내 주식이 올라갈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있거나 좀 주식을 사더라도 인버스로 커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운턴이 됐을 때 그 다음 수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종목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형주 2조 원에서 3조 원 미만에 있는 중소형주들로 펀드들이 수익률 게임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왜냐면 매크로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외국인이라든가 혹은 뭐 정정 불안에서 오는 매크로 변수의 불안 때문에 펀드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면 어디로 갈 거냐를 고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는 실적이 좋고 조금 싼데 주가 두둑에 맞았고 수급도 비어 있고 이렇게 된 종목들을 확 사서 담는 기간이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이 같고. 조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이 빠졌고 실적이 일단 많이 빠져야지. 많이 빠졌고 자, 실적이 실적은 일단 22년은 무조건 좋아져. 21년보다 좋아지는 거, 그로스가 나오는 거, 좋아질 만한 거는 거의 확실시 예, 되는 되고. 거, 네. 매출액 네. 늘고 영업이익 매출 지금 늘고. 매출 늘고 영업이익 늘어났는데도 21년도 늘고 22년도 느는데도 주가 빠진 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대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돼, 실적단이 기대는. 보여야 네, 돼요. 실적 네. 그거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크면 유동성이 지금 이제 받쳐주는 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동성은 점점 슬며시 빠질 건데 네. 저는 언제를 보고 있냐면 애들 신학기 개학하기 전에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사 간단 말이에요. 2월 말. 예, 2월 말 3월 초 개학할 때 있잖아요. 네. 이사철이잖아요. 그럼 전세금도 마련해야 되고 전세금도 올려줘야 되고 막 몰려 있잖아요. 네. 은행에서는 돈 잠궜지.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정권이 어떤 교체가 되고 나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야 한번 풀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대출도 쪼여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코인하고 주식에서 빼갖고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라 그래야 전세금 올려준다 하면서 이제 기도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네. 이제 지금 코스닥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인지 신용 증가율이 이건 러시아 외환보유고인데 이건 요걸 보시면 네. 위에 있는 게 이제 거래소 신용 증가. 이게 파란색 그 화살표, 여기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와 기울기를 똑같이 해서 여기다 그어봤습니다. 밑에 있는 건 코스닥, 위에 있는 건 거래소입니다. 신용이 늘어난 기울기가 보면 코스닥이 훨씬 더 빨갛게 많이 늘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비슷해요. 11조하고 12조 그 차이인데 절대적인 금액은 비슷한데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거는 코스닥이 더 빨리 급속하게 늘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이제 기도 매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지지 말고 내일부터 반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 딱 보이잖아요. 기도 차트. 매매는 부장님이 만든 말씀이세요? 신주어 있어요? 유명해요. 그래요? 네, 유명합니까? 네, 유명한 오, 얘기입니다. 저만 처음 들어보네요. 이사님 아세요? 업계 은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예, 그렇고 이게 외생 변수에 의해서 하도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한국이 또 뭐 미국 같은 경우 401k 같은 거 하면서 국민들이 진짜 주식 시장하고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주주나 경영권 이런 것들 보장해주면서 너 경영자라니까 너 계속 거기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수익금은 국민들하고 나눠 먹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해외 시장 하락 요인을 보면 네.
이제 10년물 국채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딱 뜬 거를 베이시스 포인트가 뜬 거 보면 속도가 빠른 거죠. 절대적인 금리의 어떤 수준이 1.8%가 높은 게 아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50bp 올리는 거 아니야? 3월 달에? 그러니까요. 예. 오늘 그거 때문에도 지난 간밤에 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서 또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거들잖아요. 네. 50bp 안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일단 약간 관종 그 사람들 이 트위터를 제가 보거든요. 예, 약간 관종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예, 평상시 안 그러다가 이런 네. 이벤트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음. 아무래도 좀 자기 포지션을 조금 밑으로 걸어놓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의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갑작스럽게 오르니까 조금 발작을 한 것도 있겠고 기관 투자가들은 오르는 거에 맞춰 갖고 포트를 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보라색이 이제 나스닥이고 많이도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WTI,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구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색은 구리고 요건 WTI입니다. 밑에 봉 차트로 되어 있는 건 기름값입니다. 원자재가 예, 올랐잖아요. 예, 원자재가 네, 오르고 네. 구리가 지금 평온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경기가 네. 부러지는 거고 문제가 생겨갖고 경기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거면 네. 이런 애들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멀쩡하잖아요. 별 뭐 징후가 예. 없다. 예. 네. 그런데 여기 딱 봐도 너무 올랐잖아요. 안 쉬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지 이렇게. 쉬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꺾어져 버리는지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프라이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잦아들 수 있느냐에 대한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 이 금융주의 하락 관련된 걸 한번 보시면 네. 금리가 올랐으면 은행주나 보험주나 막 이런 게 막 올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재죠.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저기 하늘색 있는 야만 웰스파고거든요. 얘는 그냥 대출하는 은행. 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지금 보면 다 IB들 뭐 이런 애들이에요.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 낙폭이 컸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는데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스프레드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얘들이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네. 뇌피셜을 한번 부려보는 거죠. 도대체 뭡니까? 왜 갑자기 니들은 올라가야 될 건데 왜 내렸냐 이렇게 왜요? 된 거죠. 네. 뇌피셜 그래. 결과. 뇌피셜 결과 네. 이제 요거죠 이제. 자, 이게 동일 인물이에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게 같은 분이에요. 이게 레스킨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지금 파월 의장이 인선이 되고 부의장이 2명 있어요. 네.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레스킨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의회 청문회 통과하면 이제 되는 건데 이 사진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이 왼쪽 사진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예요. 네. 오른쪽에 나온 건 그냥 일반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온 신문이에요. 신문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냥 일반 사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약간 좀 뭔가 되게 좀 느낌이 그렇지 않잖아요. 느낌이 썩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응. 사진에서 느껴지는 응, 사진에서 호감과 약간 그렇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무서운 게 네. 이 기자분들이 이 사진을 네, 찍을 네. 때 똑같은 이거 있거든. 월스트리트이 되게 보면 그 해리포터와 마법사에 나오는 그런 있잖아. 그 주인공들처럼 지금 찍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오른쪽에 보면 되게 미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 각도에서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손가락도 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뭔가를 읽어야 있죠, 된다.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싫어하는 금융권에서는 이 여자 되면 부의장 되면 나 싫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메인스트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 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만 봐도 물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내피실 같은 분이고 보니까 미인이세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인상이 되게 달라 보일 수 있는데 네. 이 찍은 사람의 저 상대에 대한 네. 어떤 느낌, 네. 호감도 이걸 네. 우리가 읽어보자라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그렇죠. 그 뭐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평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은행 감독 부의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는 거, 이 양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올드 이코노미, 그 파셀 퓨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 양반이고, 그런 양반이고, 이분이 예전에 폴 볼커라고 하는 1970년대 인플레 파이터라고 해서 그 폴 볼커 의장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통화주의 학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플레가 그 1978년대, 지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70년대 후반에 오는 인플레랑 지금 인플레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때도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때 73년하고 78년에 오일 쇼크가 와서 원자재발 인플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전쟁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로 1960년대 월남전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은 군수물자를 전부 독일하고 일본에서 막 갖다 사왔고, 그러면서 일본하고 독일이 달러를 가지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굉장히 큰 적자의 숲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에 제조업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지금 미국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71년에 71년이죠. 닉슨 독트린 할 때가 그때 그죠. 태완 금지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법정화폐 제도가 엄밀한 의미에서 전 세계가 어떤 금하고 바꾸지 않는 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거든요. 야, 돈 금하고 안 바꿔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막 윤전기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가 다, 왜냐면 WTI를 사우디하고 손을 잡고서 이거 니들 기름 거래하는 건 전부 우리 미국이 서자. 그리고 전부 원유 가는 반대 방향은 달러만 하자. 그렇게 하고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네. 사우디랑 혈맹이 되죠. 그러면서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석유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달러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전기가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그동안에는 페드의 지하 창고에 922호, 정확하게 와. 922호에 금덩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램수에 따라서 달러 증서를 얼마나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이 태완금지 닷줄을 탁 끊어버리니까 네. 이게 완전히 로프트에서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전기를 뺑뺑 돌려서 달러가 원유의 반대 방향으로 막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거를 가져온 두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인데, 그러니까 지금 근본 위에서 그렇죠. 달러를 막 찍어내서 그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던 엄청 시기를 공급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예. 거잖아요. 예. 네. 지금 그런데 똑같잖아요. 달러 막 풀렸잖아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 인플레가, 그래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장은 반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위로 더 쇼팅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분이 부의장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글로 가는 건데, 네. 이분이 폴 볼커 밑에 있던 문화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팔. 그때부터 이미 거기서 일을 하셨고, 폴 볼커 의장이 그 후로 10년 있다가 재무부 장관 할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월스트리트의 아이비들한테 목줄을 채워가지고 상업은행하고 일반 은행하고 아이비하고를 분리시켜서 네. 니들 자꾸 돈 갖다 하니까 너미 돈 갖다가 자꾸 투자해갖고 날려먹고 니들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족쇄를 채웠던 그 법을 볼커루를 만들 때 거기 딱 오른손으로 있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아, 볼커를. 네, 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네, 나올 거예요. 네. 그 양반이 이분이 그 역사입니다. 볼커 의장과 같이. 그러니까 자 70년대하고 지금하고 인플레를 일으키는 원인이 WTI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실업률이 낮고 세계 경제가 활황이고 달러가 무제한적으로 풀리고 전쟁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평화가 오면서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확 늘어나 버린 건데, 네. 지금 팬데믹 이후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죠. 실업률 낮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과 일본이 일어난 것처럼 중국이 지금 버쩍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양반이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딸을 가진 아버지라고 하면 무조건 미국으로 가서 키워야 된다라는 사진을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워런 상원의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파월 의장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죠.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분이 통화주의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죄기 시작하면 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QT다 이거는 QT. 그러면 우리가 대출로 보면 집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0.5% 올랐으니까 0.7% 올려서 이자를 더 갚으셔야 됩니다. 연장되셨습니다. 하면 그거는 금리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1990년대 그 골디락스를 만들었던 그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경 쓰고 유태인 하시는 분. 골디락스를 했던 페드 의장 그분 있잖아요. 그린스펀.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제가 이사님.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요. 그린스펀. 그 그린스펀 할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분은 가격을 그러니까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해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만약에 폴 볼커처럼 통화주의 학자들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정해 버려요. 그러면 큐티. 네. 네. 그러면 야, 너 10억 빌렸지? 2억 갚아. 이번 달 말까지. 이게 통화주의거든요. 다 말 그대로 째버리는 양으로 양으로 금리가 아니라 금리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는 올라가겠지. 네, 돈이 막 네.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왜 여기다 꽂았을까?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가 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원 의원이 이 정도 워런의 이제 워런하고 절친 베프 그 사람이 이제 레스킨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워런 버핏을 쥐잡듯이 잡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워런의 복심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런 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 MV는 PY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되는 금액에다 물가를 곱하면 통화 공급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V라고 하는 건 유통 속도니까 이건 안 변한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P가 올라가는 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적정한 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위에 통화가 너무 많으니까 물가가 올튀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 자체를 풀리는 돈의 양 자체를 걷어들이는 정책을 쓸 수도 있어요. 확실히 줄여버리는. 네, 확 줄여버리는. 네. 인플레는 그거 가지면 완전히 정말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딘가가 뭉개지게 돼 있죠. 그렇죠. 약한 고리들이 뭉개지게 돼 있는데 이제 그래서 레스킨이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찍은 것 아닌가 월스트리트이. 그동안 좋은 세상 13년 동안 저금리 양적 완화 풍부한 달러 가지고 이쪽저쪽 다니면서 파티였죠. 파티였죠. 네. 진짜 채권 네, 네. 채권법을 부동산법을 그렇죠. 주식법을 다 해서 멀티플 이렇게 띄워놨는데 네. 요 사람이 약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보자기 쓰고 나오신 그분하고 똑같이 그 각도 딱 보면 이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인선이 통과가 되고 워런 저 상원 의원이 힘을 써가지고 민주당을 결집시켜갖고 통과시켜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조금 그때부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저렇게 은행주들이 푹푹 빠진 거 아닐까. 언제예요? 근데 지금 레스킨 지금 이제 그 임명이 되고, 추천한 네. 거는 이제 했는데 상원 절차 이제 하원 절차가 남았죠. 임명 절차가 남았는데 그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조만간 될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어쨌든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이나 예.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게 염두에 둘 맞을 필요가 것 있다. 같아요. 예. 그래 그게 지금 어차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 원인을 자 짚어보면 처음에는 네. 인플레 원인이 뭐라고 했느냐 안 온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인플레 안 온다. 고용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온다. 그 테이퍼링? 아이 뭐 안 한다. 뭐 트랜지터리다. 페이션스를 가질 거다. 페이션스 할 거다. 인내할 거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엉망이 돼 버렸어요, 지금. 아, 인플레 팍 튀고 금리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외상값인데 갚아야 돼. 이거 언젠가 갚아야 돼. 근데 어떤 식으로 갚을 거냐가 네, 문제인 네. 건데 그게 과격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어떤 로직으로는 안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기업 이익이나 실적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적이 똑같더라도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그거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주고 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주식시장이 재무학이라든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 개념 컨셉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아, 안 되는 시기예요. 리얼 일드가 마이너스로 꽂혔는데 장기 투자하면 절단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프티한 상황에서의 주식 투자는 조금 기다렸다가 빠지면 하든가 인플레가 잦아들면 하든가
아니면 인플레를 타고 가는 것들을 가서 실물 시장을 하든가 해야지 주식 시장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게 혹시라도 기업 실적을 부러뜨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 여기 쬐끔 이거 뭐 7% 10% 조정 준 거 이거 가지고 아 숨 막히고 이거는 숨 막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애교예요. 그냥 이렇게 기미상궁 있잖아요. 기미상궁. 왕이 이렇게 멀 때 이렇게 와가지고 전화하면서 이게 독 들었나 안 들었나. 지금 그거 이렇게 혀 대고 기미상궁 한 거예요. 맛만 본 거예요. 무서운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경제학을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했다라고는 모를까. 만약에 이걸 진짜 통화주의적인 입장으로 해결해가지고 이걸 줄여버리자라고 나와버리면 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가셔야 돼요. 주식 다 빼놓고 붙들고 계셔야 돼요. 잘못하면 7, 80년대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현금 확보를 그때 되면 예.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 예.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댓글이 좀 어마어마무지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보시고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 다 금융은 신용을 팽창시키고 축소시키는 과정이고 다 규제 산업이에요. 네. 근데 우리하고 거기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요것만 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규제는 꼼짝 묶어놓고 요것만 해라고 하는 그런 금융산업인데 저기는 이거 빼고 니들 다 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여기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보셨듯이 이렇게 5개 기구가 있습니다. 페드만 네.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금보험공사 그다음에 증권위원회, 선물위원회, 여기는 통화위원회 이 권력기관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니들 선물 수합 거래할 때 지금 10% 증거금 내지 20%로 올려 내일부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IB들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를 하려면 돈을 더 빼다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디파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사람 한 사람이 당선돼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저 월스트리트 저놈 새끼들 저거 니들 그렇게 거품 만들고 말이야 인플레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돈 주니까 국민들 세금 뜯어다가 니들 그러면 안 되지. 연금 소득자들 인플레 나오면 소득 여력이 낮아지게 되면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지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하고서 잠궈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거라고 보시는데 네. 부장님 의견도 네. 요건 조금 중장기적으로 네. 양적인 부분을 네. 통화력이 좀 건들게 되면 네. 그때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러면은 저를 꼭 현금 불러주세요. 확보를- 저를 꼭 불러주세요. 제가 와서 독서를 퍼부어드릴 테니까 진짜 근데 정말 이 랩을 하듯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아니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는 안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람이에요. 그래요? 네. 다른 상황으로 모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네. 그 월스트리트의 격언이 있어요. 곰도 돈을 벌고 소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 못 번다 그래요. 돼지는. 네? 곰은 베어마켓인데 베어마켓에서 돈 벌 수 있어요. 헤지펀드니까 잘 아시겠지. 불마켓 끝내주지 이거. 근데 계속 불불불불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돈을 불로 벌 수 있는지 아니면 베어로 벌어야 되는지. 근데 그걸 판단 안 하고 돼지는 욕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돼지 되게 네, 똑똑한데 네. 좀 오해기는 한데 근데 돼지가 미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 일드가 까꾸로 뒤집혀서 1970년대 뭐 그다음에 저쪽 대공황까지 가는 리얼 일드가 완전히 꺼진 상황에서 여기서 왜 장기 투자를 결심하느냐라고 보고 왜 윗방향만 보고 유동성의 뒷바람을 받는 주식들만 쳐다보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거는 저는 앞으로 그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음번에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초대하지 마세요. 그건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이, 네, 그냥 물 좀 드세요. 말씀하시느라고 네. 목이 타실 것 같은데 그 사이 이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그 네. 부장님께서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 사라 블룸 라스킨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가 시장에 좀 돌았어요. 왜냐하면 70년대 말에 그때 이제 뭐 중동 2차 전쟁 해서 유가가 폭등을 두 번째 했을 때 물가가 치솟았을 때 볼커라는 사람께서
엄청나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라스킨이라는 분이 볼거의 애제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은행 감독 부의장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기류에 점점 엄청 더 그 뭐랄까요 찬성을 해주는 그런 입장에 설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실 시장이 좀 많이 회자를 했는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QT에 대해서도 되게 빠른 도입을 강요할 거다. 네. 강요할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류가 강화되면 지금의 조정은 사실은 시작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신 네. 말씀이시거든요. 네네. 김이상궁 정도 되는 거죠. 오늘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셔서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네. 대비하면 되거든요. 다 금융시장에 툴이 있어요. 제가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하루 이틀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에 가면 딱 두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포항에 탁 들어가면 냄새 탁 나요. 두 가지가. 포항? 네, 포항에 과메기? 들어가면 과메기고. 과메기. 과메기 유명하잖아요. 네. 먹는 거 유명하죠. 피부에 좋으신 거. 근데 포항은 포항 제철이 유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포항 제철 옆에 딱 붙어 있는 해병대가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가면 포항 제철 입구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이따만한 빨간색 그 표지판에 노란색으로 그 북한에 온 것 같아요. 포스코는 철을 만들고 해병대는 사람을 만든다. 이건 거의 뭐 창조주야. 거기 뭐 해병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포항에 가면 군인들의 이 땀 냄새, 시큼한 냄새하고 코크스하고 철광석이 섞였던 그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포항 해병대를 뭐라고 하냐면 전략 기동부대라고 해요. 전략 기동부대. 걔들 키가 180에 맨날 팔굽혀펴기하고 턱걸이하고 근육 막 이렇게 하고 막 걔들 막 구보할 때 막 3시 되면 왈통 막 구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닝 딱 입고 구보하면 막 멋있어. 근데 의미 없어. 의미 왜? 걔들은 그냥 박자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오크들 같아요. 뛸 때 보면 쟤들이 우리 편이니까 다행이지. 다른 그렇게 편이면 막, 어렵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전쟁 터지면요 해병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최정예 부대 해병대 근육 만드는 애들 갖다 거기에 만들었으면 정예부대를 만들었으면 휴전선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저기 이영만리에다 저기 천리길 뒤에 포항에다가 거기다 왜 그걸 만들어 놨어? 이렇게 된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전쟁이 빵 터지면 육군은 빵 쏘고 뒤로 도망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북한에서 들어오면. 근데 해병대가 팔굽혀펴기 막 하다가 군장 딱 뿌려갖고 배를 딱 타고 없어져요. 밤에 야간에. 그럼 북한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얘들은 어느 순간 낙하산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뭘 잠수함을 타든 아니면 배를 타든 어딘가로 들어와갖고 우리의 중요 시설을 핵심적인 중요 시설을 타격할 거다라고 북한에서 긴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휴전선으로 다 군대를 미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포항 해병대 때문에 걔들 때문에 주요 시설 뭐 아방궁이 있는 평양이라든가 핵심 벙커가 있는 지역에다가 최정예 부대 전투 비행단부터 시작해갖고 그 밑에다가 다 포진시켜놓고 걔들은 밀고 못 내려와요. 왜냐면 걔들이 없으면 얘들이 와갖고 뒤통수를 뻑치잖아요. 그래서 전략 기동부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거기서 2만 명이 딱 죽치고 있는 순간 북한은 전쟁을 일으켜도 전군을 휴전선으로 남침을 시키지 못하고 또 자기 주변에 엄청난 화력을 갖다가 집중해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가 인버스를 한다거나 장이 오를 때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내 계좌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종목만 보면서 위로 가면서 먹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돈이 예를 들어서 장이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재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1억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3억을 또 왕창 위쪽으로 질러갖고 성장 주고 한번 가보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번 돈 중에 일정 부분은 올라올 때 슬그머니 덮어주라 이거죠. 포항에 해병대를 만들듯이 인버스를 치든 아니면 금으로 갖다 넘기든 인플레가 일어나고 상황이 잘못될 워스트 케이스에 대비해서 자산을 배분해놓고 현금을 챙겨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그게 정말 훌륭한 군사 재원들을 저쪽 뒤에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놀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빵 터지게 되면 큰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마무리하실 네.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2분 드릴게요. 2분. 마무리 좀 해주세요. 자, 네. 2분 네. 마지막 장만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장. 네. 말이 길었습니다. 자, 아이 좋았어요. 비유 좋았습니다. 정책이 네. 바뀝니다. 이제. 네. 야, 이 위에서 이제 리퀴더티를 계속 풀어서 이게 여기는 LM이라고 써 있는 거는 페드가 하는 거고 IS라고 하는 건 가버먼트, 정부가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뭘 하는 거냐? IS 곡선을 이제 녹색을 이제 민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LM 곡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 왔으니까 양쪽 하나 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되면 여기까지 밀어놨던 이게 다시 뒤로 빠꾸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내가 연준에 들어가 있는 경제학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일로 가는데 여기 녹색 보이시죠? 요 화살표 위에 요 녹색. 요게 GDP를 축소시키지 않는 지점이 어딜까? 그래서 금리는 어디까지 올리고 그러면서 유동성 조이는 걸 어디까지 조일까를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브하게 보지 마시고 페드나 제롬 파월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장이 좀 오를 때 네. 충분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예, 그렇게 그리고 당부를 해주셨고. 예, 국내 주식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지면 단기적으로 빨리 먹고 네. 5% 10% 먹고 그냥 네. 빨리 나오고 현금 많이 갖고 있고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그렇군요. 게릴라전을 네.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아,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개인 유튜브 시작하셨다고요, 부장님? 네. 제가 했는데 네. 2,000명이에요 지금. 오. 2,000명 오. 한 몇 달 됐는데 네. 2,000명입니다. 어. 2,000명인데 제목이 그 강영현의 주도주 클럽이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강영현의 네. 주도주 클럽. 예, 그러면 어떤 내용 다루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주로 이제 욕으로 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해병대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단아까 어마러미 조사 이것만 빼고 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왜 그런 식으로 해?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밥집에 가서 뭘 먹고 싶은 그런 것처럼 주식을 하는데 나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누가 와서 뭐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오세요. 제가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는 방송이니까 이제 못하는 건데 조금 이제 자제하시는 제 건데. 방송에 네. 오시면 이제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네. 봐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저도 구독.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강경현 유진투자증권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